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영문법 한 스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심으로 함께하는 강사 박규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에서는 우리가 비동사, 일반 동사에 이어서 조동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비동사, 일반 동사 합치면 그냥 동사 전체라고 했는데 조동사가 남아있다는 이거 선생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요. 조동사는 동사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조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돕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동사 자체로만 의미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보조의 역할을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항상 동사가 별도로 와야지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를 그냥 동사 그 자체로 보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동사 단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조동사에 따른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파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해 주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동사의 역할과 의미. 자, 일단 이것들이 더해지면은 허락, 부탁의 의미가 이렇게 뉘앙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can 하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이게 허락의 의미도 돼요. You can leave now 하면은요, 너 이제 나가도 돼. 너 이제 이곳을 떠나도 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 막 이런 상황에서, 그죠? 코비드-19 이 상황에서 검사 받으신 적 있죠? 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확진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가셔도 돼요. 이제 뭐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뜻보다는 허락해준 뜻이잖아요. 이럴 때 can을 넣어요. 자, 그러면 leave라고 하는 일반 동사 앞에 붙어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의미를 더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can인데, 자, can you help me?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자, could you help me? 뭔가 이렇게 부탁할 때도 우리가 조동사를 넣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ay I have your attention? 하면 여러분이 막 떠들고 있어. 근데 좀 주의 집중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부탁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에서 쓰여진 것처럼 can, could, may, might 이런 조동사들이 동사와 합쳐져서 허락과 부탁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 자, 그냥 돕다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어요. 자, 그냥 너네들 나한테 주의 좀 집중하다 이게 아니라 집중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랑 결합돼서 허락과 부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허락, 부탁 외에도 추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해당하는 게 might, may, could, can, would, will, must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 그때 문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조동사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조동사를 정말 잘 해석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 한 번에 조동사의 뉘앙스를 다 파악하겠다? 이거는 조금 욕심이고요. 다양한 문맥을 우리가 보고서 이때는 이런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돼요. 근데 조동사가 어떤 규칙과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만 이번 강의에서는 파악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추측과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동사를 찾아볼까요? 동사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선생님, 비동사 보여요. be, 원형 있네? 자, 그 앞에 뭐 붙어 있어요? may. 자, 그런데 be는 형용사랑 합쳐져서 하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태예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인데, 다음 게임은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뜻이죠. 추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is answer could be wrong. 그의 답은요, 아마도 잘못됐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측과 가능성의 의미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The train will arrive soon. 이거 우리 지하철역에서 맨날 듣는 얘기예요. 지하철이 곧 들어오니 한 발짝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뒤에 블라블라 뭔 뜻인지 모르겠죠? 자, 이 얘기예요. The train will arrive soon.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한 발짝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다음에 he must be a teacher. 말하는 거 보니까 딱 선생님이네.
그 사람은 선생님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하는 추측과 가능성으로서 must가 쓰였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쓰인 거죠. 아, 그러면은 조동사는 항상 뭐랑 같이 어울린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맞아요. 이게 대규칙이에요. 제일 큰 규칙. 하늘이 무너져도 조동사 뒤에는 뭐다?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는 진짜 별표 3개. 조동사 뒤에는 뭐다? 동사 원형.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만약에 must, am 올 수 있어요? 아니지. 왜?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 am, are, is 원래 뭐라 그랬어요? be. 자, 그렇기 때문에 be가 온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일반 동사는 그대로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되고 비동사는 원래 be, 이게 원형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규칙도 한번 짚었고 자, 이번에는 자, 조동사의 의무의 뜻이 있어요. 보면은 must, should, have to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다 일단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만약 다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단어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건 조금씩 다른 그 분위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 뉘앙스의 차이는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거. 그래서 you must keep the rul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는 너 그 규칙을 지켜야만 해.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럴 때 조금 must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Students should study hard. 자, 내가 봤을 때는요.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은 모름지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자, 같은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must는 조금 강하게 규칙, 법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할 수도 있는 거고 should는 뭐냐면 개인의 의견. 내가 생각했을 때 I think, 내가 생각했을 때 you should 이런 느낌으로 가는 해야 한다라면은 should를 써주시면 돼요. 자, should도 조동사로 쓰인 거니까 이게 뭐가 와야 돼?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온다? 동사 원형. should study. 동사 원형. 확인됐죠? 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써놨네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must인 것 같아요. should가 아니라 뭐다? must다. 아시겠죠? 학생들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끔. 자, 그럼 이번에는 부정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동사도 부정형을 만들어 봤고요. 일반 동사를 썼을 때 부정형을 또 만들어 봤어요. 조동사도 당연히 부정형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조동사를 어떻게 부정형으로 만드는지 체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수영할 수 있어 하면 I can swim 이러죠? 자, 근데 나 수영 못해? I can't, cannot swim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할 줄 아니? I cannot 해서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조동사, no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규칙 해주시면 돼요. 일단 원래 조동사 뒤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동사 원형인데 부정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not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축약형 있겠죠? 네, cannot vs can't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문과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t may rain. 비가 내릴 수도 있겠는데 비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추측하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부정형 표현할 때 조동사 뒤에 not 해서 it may not ra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A cat can run fast. 고양이가 되게 빨리 다닐 수 있어요. 진짜 빨리 다녀요. 고양이 눈 깜짝할 때 보면 슉 올라가 있고 저기가 있고 생각보다 빨라요 고양이들이. 근데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는 없는 것 같아. 치타가 빠르지 표범이 빠르지 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죠. 자, 그래서 고양이를 빨리 그렇게 달릴 수 없다 할 때 canno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것들은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you should feed your pet. 자, 오늘 동물과 애완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워낙 동물들이 좋아해서 자 you should. 자, 여기서의 should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해야 한다. 근데 화자의 의견이 화자가 봤을 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서 동사 원형과 합쳐주는데 해석은 해야 한다. 근데 화자의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You should feed your pet. 너는 네 애완동물을 좀 feed, 먹여야 한다. 자, 근데 너무 먹였더니 어떻게? 고양이가 돼냥이가 됐어. 돼냥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돼지 고양이. 그래서 텅해졌어요. 야, 너 그만 먹여. 야, 먹이면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 너 그만 먹여야 돼. 할 때
조동사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you should not feed your pe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려운 부분 없었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동사의 의문형. 자, 우리 느낌 딱 왔죠? do나 does 이렇게 앞으로 해서 주어, 동사, 원형 썼던 규칙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do나 does도 이렇게 앞으로 보냈던 것처럼 조동사도 그럼 앞으로 보내면 돼요? 네. 사실은 일반 동사의 의문형을 만들었을 때 앞에 나왔던 do나 does가 의미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동사처럼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였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조동사를 그때는 안 배웠잖아. 그래서 그냥 일반 동사의 의문형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자, 그 의문형이 사실은 이런 조동사처럼 쓰인 거다라는 걸 이제 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규칙 뭐다?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영어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저 가도 돼요? Can I go? 자, 이런 식으로. 엄청 쉽죠? 자, 그러면 예시 문장 보도록 할게요.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ask you a question.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질문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손 들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 질문해도 돼요? 이거예요. 제가, 그죠? 내가, 그죠? Can I ask you a question? 너무 기쁘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질문 좀 해도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제발 좀 하세요. 댓글 좀 다시고 질문해 주시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she will help m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팝송에도 이런 노래 있죠. I will always love you.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 근데 그녀가 나를 도울 것이냐 라고 이제는 물어볼 때도 will 넣고 주어, 동사, 원형. Will she help m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English should be difficult. 영어가 어려워야 한다. 자, 근데 영어가 꼭 어려워야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Should English be difficult? 이렇게 동사 원형. 자, is나 are의 형태가 아니라 원형을 넣어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되게 많이 들어요. 여기서 괜히 is, are 이런 거 넣어놓지 말라고요. be 맞다고요. 왜? 원형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동사, 부정형, 음형을 만드는 규칙을 우리가 짚어보았고, 조동사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뉘앙스가 제일 중요해요. 이 조동사가 이 문맥에서는 허락의 의미로 쓰였는지 아니면 부탁, 요청의 의미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동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a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더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뷰를 바꾼 거예요. 각도를 바꿔서 접근해보자는 거지. 자, can I eat some cake, mom?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케이크가 있어. 근데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 그냥 먹으면 일단 그쵸, 등짝을 맞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줄 거 이렇게 먼저 드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저 혼자 막 먹으면은 너만 입이냐 이러면서 막 저를 야단쳤던 기분이 나요. 엄마 미안했어요. 자, 일단 허락을 구해야 돼. 그래서 can I eat some cake, mo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허락을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너무 추워요. 거기 문 좀 닫아줄래? 할 때 문 좀 닫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Can you close the door?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Can you be quiet, please? I'm trying to sleep. 자려고 하는데 좀 부탁 좀 합니다. Can you be quiet? 너 좀 조용해질 수 있어요? 소음이 심했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같은 캔인데 여기서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라고 허락을 한 것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요청한 거죠. 같은 캔인데 느낌이 달라. 문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또 You can get skin disease from swimming in the river. 자,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 한강물에서 수영을 했다고 쳐요.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죠. 이 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 어떤 피부염이라든가 피부 질환에 이런 거 걸릴 수 있어. 강에서 수영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안해. Can I help you with your math homework? 너 수학 숙제하는 거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 제안의 의미가 있다. 즉, can 하나만 놓아도 동사랑 이렇게 결합돼서 허락, 요청, 가능성, 제안에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선생님, 저 can하고 could의 차이 모르겠어요. 그냥 과거의 의미만 있는 건가요? I can speak English. I could speak English. 뭔 차이일까요? 그냥 과거의 의미만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과거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will의 과거의 의미를 would 뭐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 조동사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Can I speak to Mr. David, please? 저 데이비드 씨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쵸, 이거 마치 그거죠? 뭐 틀린 그림 찾기. can이 뭐로 바뀌었어요? could로 바뀌었어요. 시제가 바뀌었어요. 근데 시제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을까? 느낌 와요?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과거를 표현해 준 건가? 아니지. 자, 그러면 힌트 하나 줄게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공손한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요. 뭐 좀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이러잖아. 근데 내 친구한테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 너 이거 해줄래? 짧죠? 짧은 것보다 could, 조금 더 긴 조동사가 공손하고 격식을 차린 표현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제, 즉 현재에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바꿔준 게 어조를 공손한 느낌을 주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can과 could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제의 변화로 인해서 뉘앙스의 변화도 함께 가지고 온다. 둘 중에서 더 공손한 거 1번, 2번. 어느 쪽? 2번. 오케이? 자, 같은 말. 그럼 여러분들 can you?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could you?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제 이 강의를 들었으면 뭐 하나를 하더라도 배운 티를 내야 되겠죠? could you? 자, 부탁할 때는 좀 더 공손하게 두 번째 문장을 해주시면 좋겠죠? 같은 조동사 can에서 와도 이렇게 시제의 변화로 인해서 뉘앙스의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여기까지 하면 진짜 영어 잘하는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 can이, 그죠?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 말고도 가능성의 의미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A lot of accidents can be prevented. 자, prevent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알려줄게요. 자, 이게 예방되어지다 라고 하는 이제 수동태의 꼴로 쓰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고들이 막아질 수 있다, 예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는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현재형으로 말을 했을수록 그 실현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could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조동사가 can하고 could하고 이 느낌이 조금 다른 거겠네요? 당연하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a lot of accidents could be prevented. 이건 뭐예요? 예방되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 이렇게 조금 뭔가 가능성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ay하고 might 중에 어느 쪽이 더 약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일까요? 이제 느낌 왔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규칙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may하고 might 중에 어느 쪽이 더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might이겠지. 그죠? 느낌 왔어요? can하고 could 중에 could가 더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시제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도 우리가 함께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동사의 뉘앙스 두 번째 must 있어요. 자, it must be true. 자, 강한 추측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거는 진실이면 틀림이 없다. 이 정도의 느낌이. 그 다음에 I must get some sleep 하면은 나 잠이 너무 필요하다. 이런 필요를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너 안 보면 큰일 나. 이 정도의 느낌이야. 그래서 You must watch the film if only it's amazing. 야, 내가 영화 봤는데 너 그거 안 보면 진짜 후회한다. 너 큰일 나. 너 이건 진짜 꼭 봐야 돼. 이거 그냥 강력한 제안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must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we must eat to live. 살을 씻기 위해서 어때요? 먹어야만 한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의무나 당위를 표현할 때도 우리가 must다. 그러니까 must 하나를 썼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추측, 어떤 문장에서는 필요, 어떤 문장에서는 제한, 강력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장에서는 당연한 will, 그죠? 당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will 보도록 할게요. will도 그냥 우리가 뭐 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추측, 그리고 습관, 그 다음에
청유, 부탁하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I will always love you 하면은 이건 굉장히 의지가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서울대 갈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는 뭐예요? 의지가 담긴 말이죠. 이때 뭐를 써줘야 돼? will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나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가야만 해. 라고 한다면 그건 I must. 이런 느낌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의견으로 얘기해주고 싶으면 should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측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She will probably be right. 그녀는 아마도 맞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Will you close the window 하면서 청유가 있는데 아까 저는 말했죠. 이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 좀 더 어떤 느낌이 나? 공손한 느낌이 나.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Would you close the window?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이런 규칙들을 같이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will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be going to 중학교 때 배웠었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ook at the clouds. 저 구름 좀 봐. 먹구름 보니까 비 곧 올 것 같아. 비 내릴 것 같아. 자, 여기서는 will일까요? 아니면 is going to일까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찍어봅시다. 자, 그럼 선생님 저는 will일 것 같아요. 그냥 비가 내린다 이런 뜻 아니면? 자, 여기서의 정답은 is going to. 왜 is going to일까? 자, is going to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근거가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가 is going to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will을 써주고, 자,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be going to를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선 뭐예요? 저기 먹구름을 봐 하면서 어때? 그 앞에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is going to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 서울대 너무 가고 싶어.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조동사 will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받았는데 다 1등급 찍고 이제 정말 합격증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다음 달이면 서울대 갈 거야. 이때 will을 쓰면 될까요? 아니지. 이때는 be going to 써야지. 왜? 합격증까지 받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이 조동사의 느낌도 다른 걸 여러분들이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잘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죠. 자, 네. May I take your order? 자, 제가 주문 좀 받아도 될까요? 저 그러면은 스테이크를 주세요. 이거거든요. 자, 이때는 뭘까요? 화자의 의지. 그죠?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화자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will. 여기서 선생님 저는 근거가 있어요. 메뉴판 보고 있거든요. 이러지 말고 상식적으로 의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I will have a steak. 그래서 I'm going to love you가 아니죠. 나는 항상 내 의지를 담아서 너를 사랑해. 사랑할 거야. 이거니까 I will always love you.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he will, 그다음에 is going to have a baby next month. have a baby 하면은 아기를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출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전부터 배가 어때요? 이미 불러와서 9개월이야. 그래서 10개월째에 이제 아기를 분만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뜻인데 여기서 선생님 그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will이에요. 자, 아니지. 그 전까지 배가 불러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is going to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사실 조동사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뉘앙스의 파악 때문에. 이 뉘앙스를 파악하려면 영어를 사실은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분 만에 이 뉘앙스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다 그러면 언어 천재야. 서울대 이제 언어 전공하셔서 언어학자 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선에선 제가 뉘앙스까지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조동사의 역할과 의미 우리가 짚어보았어요. 조동사는 엄연히 말하면은 그냥 동사 그 자체가 아니라 동사 옆에서 조교처럼 붙어갖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리고 의미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뭐 청유, 부탁, 제안,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형을 만들 때는 조동사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규칙이 있다고 했고요. 의문형을 만들 때는 조동사 앞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패턴. 그 다음에 사실은 4번이 제일 중요해요. 4번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영어가 이때 이런 걸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런 어감으로 말을 했구나. 이거를 잘 아시면 굉장히 영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거 별로 강조해주신 강사님이 없었는데 라고 하시면은 영어를 그렇게 딥하게 보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자, 그런데 저는 이 조동사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면은 뭐가 쉬워지냐? 가정법이 정말 쉬워져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조동사의 뉘앙스를 잘 파악이 안 됐다? 근데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가정법 하면 되지 않냐? 독해 나중에 결국은 또 가서 까먹고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조동사의 뉘앙스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조동사의 뉘앙스 파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러시더라도 네 번째 파트, 조동사의 뉘앙스 파트는 반드시 다시 한번 봐주실 걸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이 영상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화장실 가서도, 밥 먹을 때도,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영어 정말 이제 잘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